안녕하세요. 토토김 박사입니다. 자, 4월 30일 경기 준비했고요. 라리가 경기와 유로파 리그 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그라나다 경기입니다. 자, 바르셀로나 현재 리그 3위에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메이션은 주로 3백 위주로 하고 있고 수비 라인이 좀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한 실점을 좀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좀 필요합니다. 주력 득점 자원인 그리즈만의 상승세로 인해서 높은 득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팀이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온 팀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고 또 측면 풀백 자원들의 그 오버래핑 이후에 상대 역습 상황에서 수비 동선이 쉽게 흔들리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상대팀하고 전력차에서는 강한 우위를 좀 선점하고 있는 팀인데요. 상대팀의 최근 수비 능력과 중원의 경기력이 준수해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적 그 상대의 강한 압박에 득점 능력이 좋지 못한 바르셀로나가 무승부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의 그라나다 경기 현재 리그 8위에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2대1 패배를 좀 하면서 최근 5경기 2승 3패 기록 중입니다. 자, 상대팀에 따라서 3백, 4백 오가는 유기적인 전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원 전력에 힘을 실어서 강한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어서 역습 기회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최근 수비 능력이 그 준수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해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력 득점 자원이 솔다도의 골 결정력이 기복을 좀 보이면서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자원을 통해서 변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상대팀하고는 전력상 많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상대팀의 압박 전술에 다소 좀 취약한 경기 운영을 좀 보이고 있는 점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한 그라나다의 특유 전술 그대로만 보여주면 충분히 실점을 최소화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승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는 3.5 언더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100% 무료 정보 공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꾸준하게 참여하시면 분명 도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다음 비아레알 대 아스날 경기고요. 유로파 리그 넘어왔습니다. 비아레알이 지난 8강전에서 합산 스코어 3대1 좀 승리를 거뒀고요. 준결승전까지 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로 4백 위주의 포메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단단한 수비벽을 좀 형성해서 시점을 좀 최소화해내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력점 자원이 모레노와 파코의 활약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원 전력의 좋은 경기 운영과 전진 패스 성공률이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경기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측면 풀백 자원들 그 오버래핑 이후에 수비 전환 속도가 좋지 못해서 치명적인 실점 위기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은 이번 그 상대팀하고는 전력상 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의 득점 능력 역시 준수한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원 그 전력 경기력 좀 준수한 비아레알 같은 경우 충분히 더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근소한
차이로나마 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스널이고요. 지난 8강전에서 합산 스코어 5대1 승리를 좀 거뒀고요.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득점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 이용하면서 수비벽은 좀 단단하고요. 실점이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주력 득점 자원인 그 라카체트와 사카, 페페 등이 상당히 활약을 좀 보이고 있고요. 측면 위주의 공격 전개를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 중입니다. 다만 중원 전력의 경기력은 다소 아쉬움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의 압박 전술 잦은 실수를 좀 보이면서 상대에게 역습기를 내어준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마땅한 대책만이 좀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대팀하고 전력상에서 비등한 위치를 좀 보이고 있는 팀인데요. 상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준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좀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좀 패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 승리에 언어바 같은 경우는 2.5 언더 혹은 오버 2.5 오버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맨유 대 로마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맨유가 지난 8강전에서 합산 스코어 4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준결승전 진출했고요. 높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로 4-2-3-1 포메이션 이용하고 있고요. 단단한 수비벽을 좀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실점을 좀 최소화하고 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력 선수인 그 페르난데스가 2선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고요. 전방 카바니와 측면의 마샬과 레시포드 등 득점 능력에 의해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카바니와 측면 그 마샬, 레시포드 등이 득점 능력에 좀 우수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다소 좀 아쉽고요. 중거리 슈팅 허용도가 높아진 경향이기 때문에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상대팀하고 전력상 다소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팀이고 충분히 주도권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서 언급한 주력 선수들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만 이어지면 충분히 승리 가져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원정의 로마 경기이고요. 로마도 지난 8강전에서 합산 스코어 3대2 승리 거두면서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비교적 수비 라인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좀 노출되고 있는 점과 주로 3백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얇은 수비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측면 수비가 다소 약한 모습입니다. 자, 주력 득점 자원인 그 마요랄이 이번 대회 7득점 이동을 상당한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요. 다소 약색팀과의 경기에서 꾸준히 올린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중원 전력의 그 전진 패스 비율이 좀 좋기는 하지만 패스 성공률이 좀 다소 떨어지는 경기가 계속 이어진 만큼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요. 이번 상대팀 전력상으로서는 많이 약한 모습을 띠고 있는 팀인데요. 상대의 그 주력 선수들을 자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 가지고 오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서 언급했던 수비 라인 문제점 인사 패배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잡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경기는 맨유 승리를 보고 있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는 2.5 오버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 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그리고 정보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가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배팅 노하우 및 픽정보 무료 공유하고 있고요. 추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정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 공유방 무료 입장 가능한 곳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